낡고 조용한 숲의 작은 집, 강민서의 보금자리이자 감옥 같은 공간이었다. 10살배기 어린 민서는 이 집에서 2해 전에 끔찍한 사고 이후 홀로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상홀짝이 도로에서 발생한 의문의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 민서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다. 빛바랜 벽지,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숲만이 민서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종종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부모님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부모님의 미소는 너무나 따뜻했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다. 민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는 커다란 진돗개 호두였다. 호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민서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켰다. 크고 다부진 몸집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호두는 숲속에서 민서의 든든한 보호자였다. 민서가 잠든 밤에는 침대 옆에 웅크려 있었고, 낮에는 민서가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곁을 지켰다. 호두는 그저 개가 아니라 민서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는 가족이었다. 민서가 슬퍼하면 호두도 슬픈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고, 민서가 웃으면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호두의 존재 덕분에 민서는 완전히 홀로라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한 오후였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호두는 그녀의 발치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호두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호두를 보았다. 호두의 털이 곤두서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호두야. 왜 그래?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호두는 민서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창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서는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숲은 언제나처럼 푸르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다. 나무십 사이로 언뜻언뜻 움직이는 검은 형체들. 처음에는 그저 그림자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것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숲속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늑대들의 울부짖음이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숲에는 늑대가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늑대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리는 분명하고 위협적이었다. 호두는 더욱 거칠게 으르렁거리며 창문에 바싹 붙어섰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늑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었다. 민서는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늑대들이 왜 이 집 주위에 나타난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걸까? 민서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해질녘이 되자 늑대들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해졌다. 민서의 집은 마치 늑대들에게 포위된 것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깔리자 늑대들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처럼 보였다. 민서는 문과 창문을 모두 잠갔지만 그것이 이들을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호두는 현관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늑대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온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날 밤 민서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집 주위를 맴돌았다. 때로는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마치 창문 바로 밖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다. 민서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늑대들의 소리는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호두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집을 지켰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끊임없이 창밖을 향했다. 민서는 호두가 있기에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호두가 옆에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공포에 질려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늑대들의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민서는 여전히 불안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남겨두었던 빵 조각이 그대로 있었다. 민서는 빵을 집어 먹으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빵 위에 작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부엌 바닥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발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호두의 발자국과는 달랐다. 민서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늑대들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민서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다. 부모님의 방은 늘 잠겨 있었지만 민서는 이 방이 유일하게 부모님과의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그 방은 마치 부모님과의 연결고리 같았다. 민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의 방문을 확인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흙먼지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서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다. 끈적거리는 감촉, 그리고 미세하게 느껴지는 화학약품 냄새. 이것은 숲의 흙먼지가 아니었다. 민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늑대들은 왜 나타난 걸까? 그리고 누가 이 집에 들어왔을까? 부모님의 사고와 이 모든 일들이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민서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잊고 있던 부모님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불안한 목소리로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라고 속삭였다. 민서는 그때는 어려서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들이 생생하게 다시 들려왔다. 민서는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늑대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숲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비밀스러워 보였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외땅우까지 차가 올 일은 거의 없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민서의 집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차는 민서의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갑고 무표정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민서의 집을 스캔하듯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서는 남자가 자신을 발견할까봐 두려웠지만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남자의 시선은 민서의 집, 특히 부모님의 방 창문을 향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남자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남자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이내 다시 차에 올랐다. 차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남자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늑대들의 출현과 이 남자의 방문은 분명 어떤 연관성이 있을 터였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서에게는 의지할 친척도 믿을 만한 어른도 없었다. 민서는 호두에게 기대어 앉았다. 호두는 민서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민서는 호두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었다. 호두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호두는 낮게 낑낑거리며 민서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했다.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웃는 얼굴과 함께 그들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 그리고 이제는 늑대와 미스터리한 남자까지 얽혀버린 복잡한 실타래가 가득했다. 이 어린 소녀는 이제 스스로 이 미로를 헤쳐나가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늑대들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졌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자 민서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집 주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민서의 집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어젯밤 들었던 울음소리는 현실이 되어 민서의 집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늑대들은 크고 건강해 보였고 그들의 눈은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과 동시에 묘한 지성을 담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호두가 곁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호두는 늑대들을 향해 꼬리를 치켜들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공포나 위협적인 태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호두는 늑대들과 무언가 교감하려는 듯 보였다. 민서는 호두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했다. 호두는 다른 낯선 개나 동물에게는 늘 경계심을 드러내왔다. 그런데 이 늑대들에게는 달랐다. 민서는 호두가 늑대들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는 것을 보았다. 늑대들 중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호두에게 다가왔다. 덩치 큰 수컷 늑대였다. 그들은 서로의 냄새를 맡더니 이내 늑대가 고개를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다른 늑대들도 그를 따라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진 늑대들의 모습에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이들은 정말 호두와 아는 사이였을까? 아니면 이 늑대들이 단순히 호두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못한 것뿐일까? 민서는 늑대들이 사라진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잔디밭에는 늑대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발자국이 있었다. 어제 부엌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발자국이었다. 그것은 늑대의 발자국보다 훨씬 더 크고 앞부분이 뭉툭한 형태였다. 분명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민서는 그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발자국은 집 뒤편,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로 향하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다시금 빠르게 뛰었다. 늑대들 외에 누군가 이 집에 침입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그 늑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때 집 앞에서 낯선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놀라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민서의 집 앞에 멈춰 섰다. 트럭에서 젊은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카키색 야상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망원경과 두툼한 책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영락없는 연구원 같았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성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서의 집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문을 열어줄지 말지 망설였다. 하지만 이 낯선 여성이 혹시 부모님의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결국 문을 살짝 열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사시는 분이세요? 여성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다.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아, 다행이다. 저는 박지수라고 해요. 이 금방숲에서 늑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어젯밤에 이 근처에서 늑대 소리 못 들으셨어요? 박지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늑대들이 자신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박지수의 눈빛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 사람이 늑대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네, 들었어요. 밤새도록요. 그런데 늑대가 여기 살아요. 원래는 안 살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여기까지 와본 거예요. 이쪽 숲에는 늑대가 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리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와서요. 혹시 늑대들이 이 집에 가까이 왔나요? 박지수는 눈을 빛내며 민서에게 질문했다. 민서는 어젯밤 늑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던 일과 아침에 호두와 늑대들이 교감하는 듯한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박지수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했다. 정말요? 호두랑 늑대가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늑대들은 본래 다른 동물들에게 매우 배타적이에요. 특히 낯선 개들에게는요. 이건 제가 아는 늑대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데요. 박지수는 민서의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곧 민서가 발견했던 사람의 발자국에 멈췄다. 이건 무슨 발자국이죠? 늑대 발자국은 아닌데요. 민서는 자신이 발견했던 흙먼지와 냄새, 그리고 어제 다녀간 검은 정장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지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검은 정장 남자요. 그리고 흙먼지에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늑대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그렇고 이 집에 누군가 찾아온 것도 그렇고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수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늑대 연구를 넘어 이 작은 집과 민서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박지수는 자신의 연구가 단순한 늑대 생태를 넘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숨겨진 진실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민서야, 혹시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박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부모님 이야기는 늘 민서에게 아픈 기억이었다. 하지만 박지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민서는 결국 입을 열었다. 아빠는 환경연구원이셨어요. 엄마는 식물연구원이시고요. 두 분 다 숲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환경연구원과 식물연구원이라 숲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면 이 늑대들의 출현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야, 늑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혹시 부모님 일과 관련된 단서가 없는지 함께 찾아봐요. 박지수는 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서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민서는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서 따뜻한 위안을 느꼈다. 그날 오후부터 박지수는 민서의 집 주위를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늑대들의 발자국을 추적하고 숲속에 설치된 동물 카메라를 확인했다. 카메라 영상에는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다. 늑대들이 민서의 집 주변을 맴도는 모습과 함께 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민서의 집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들은 늑대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늑대들은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감지하고 있었다. 박지수는 영상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늑대들이 이들을 경계하고 있어. 마치 민서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녀는 늑대들이 민서의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민서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늑대 무리의 이동이 아니었다. 이 늑대들에게는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다.
박지수는 민서에게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다. 민서는 영상 속 검은 정장 남자의 얼굴을 보고 어제 그 집을 찾아왔던 남자임을 확신했다. 민서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올랐다. 저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집 앞까지 왔던 사람. 이들은 분명 늑대들을 피해 민서의 집에 들어오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늑대들이 이들을 막아선 거고요. 이건 마치 늑대들이 민서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박지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서는 호두를 바라보았다. 호두는 박지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민서는 호두가 늑대들과 교감하고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늑대들은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민서의 편이었다. 민서는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공포와 불안감 속에 홀로 남겨졌던 그녀에게 늑대들은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박지수는 늑대들의 행동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늑대들은 왜 민서를 보호하려 하는 걸까? 혹시 민서의 부모님과 늑대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걸까? 박지수는 늑대들의 흔적을 더듬으며 숲속 깊이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지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숲속 깊은 곳, 늑대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에는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오두막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들이 보였다. 오래된 천막,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누군가 실험을 했던 듯한 장비의 잔해들. 박지수는 오두막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벽 한쪽에는 낡은 지도가 붙어 있었다. 지도는 민서의 집 주변 숲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었고 특정 지역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에는 낡은 노트가 떨어져 있었다. 박지수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노트 안에는 늑대들의 생태에 대한 자세한 관찰 기록과 함께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언급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한화건설. 그들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늑대들이 위험에 처했다. 박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화건설, 그리고 늑대들의 위험. 이것은 단순한 늑대 연구가 아니었다. 민서의 부모님이 관련된 어떤 음모가 분명히 존재했다. 박지수는 노트와 지도를 품에 안고 민서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민서의 부모님의 죽음과 늑대들의 갑작스러운 출현,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정체를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화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었다. 숲은 민서에게 언제나 신비로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는 미지의 영역이 되었다. 박지수가 발견한 노트와 지도는 민서의 부모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증거였다. 민서는 노트에 적힌 한화건설이라는 이름과 늑대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문구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부모님이 왜 갑자기 대기업의 이름과 늑대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걸까? 어린 민서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민서야, 이 한화건설이라는 회사를 아세요? 부모님이 이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으셨나요? 박지수는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아빠는 늘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중요한 연구라고만 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노트에 적힌 단서들을 따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늑대들이 민서 씨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아내야 하고요. 박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민서를 향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박지수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웠던 이 모든 미스터리를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호두를 쓰다듬었다. 호두는 박지수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민서와 박지수를 번갈아 보았다.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민서는 부모님의 방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민서는 책장을 꼼꼼히 살폈다. 낡은 책들 사이에서 민서의 손에 닿는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부모님의 결혼 사진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솔직하고도 불안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아버지의 연구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한화건설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프로젝트는 숲의 생태계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였고, 한화건설은 그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늑대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다. 아버지는 늑대들이 숲의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늑대들을 이용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숲을 파괴하려 한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 어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다. 부모님은 단순히 환경 연구를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늑대들은 그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 민서는 이제 늑대들이 왜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부모님이 늑대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늑대들은 부모님의 뜻을 이어 민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집 밖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늑대들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민서의 집 주변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늑대들 중 한 마리가 민서를 향해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 눈빛은 마치 민서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박지수는 민서가 발견한 일기장을 읽으며 경악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부모님은 단순히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이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늑대들이 그들을 도왔고 이제 민서 씨를 지키고 있는 거네요. 박지수는 늑대들의 은신처에서 발견한 지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도에는 한화건설의 이름과 함께 특정 지역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늑대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다. 박지수는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한화건설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려던 곳이에요. 아마 부모님은 이 지역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싸웠을 거예요. 민서는 일기장과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화건설이 저지른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민서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숲과 늑대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어린 민서의 어깨에 감당하기 버거운 진실의 무게가 얹혀졌다. 그날 밤 민서는 호두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민서는 부모님과 함께 숲을 걷고 있었다. 숲속에는 수많은 늑대들이 민서의 주변을 맴돌았다. 부모님은 민서에게 늑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늑대들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숲의 수호자이자 부모님의 오랜 친구였다. 꿈속에서 늑대들은 민서를 향해 웃었고
민서는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민서는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기억, 그리고 늑대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꿈이었다. 민서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늑대들을 지켜야만 했다. 박지수는 다음 날부터 늑대들의 행동 양식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늑대들이 민서의 집 주변을 순찰하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늑대들은 특정 시간에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였고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지키는 듯했다. 박지수는 또한 늑대들이 특정 소리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특히 민서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면 늑대들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때 박지수는 늑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 한 무리의 늑대들이 숲속으로 깊이 들어간 후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박지수는 불안한 마음에 늑대들의 흔적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늑대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에 덫이 설치되어 있었고 몇 마리의 늑대들이 그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새끼 늑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밀렵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늑대들을 사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 민서와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함일 터였다. 박지수는 서둘러 민서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다. 민서는 늑대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일기장에서 늑대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문구를 다시금 떠올렸다. 저희가 늑대들을 도와야 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민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박지수는 민서의 말에 동감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이 덫을 놓은 사람들은 분명 민서의 부모님을 죽인 사람들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박지수는 부상당한 늑대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약품과 도구를 준비했다. 민서도 박지수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늑대들이 갇힌 덫으로 향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민서에게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었다. 숲은 고통과 위험이 공존하는 치열한 생존의 장이었다. 늑대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민서는 부상당한 늑대들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박지수는 조심스럽게 덫에 걸린 늑대들에게 다가가 치료를 시작했다. 늑대들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박지수의 진심 어린 손길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민서는 호두를 붙잡고 늑대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호두는 늑대들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으며 그들을 위로했다. 늑대들과 호두 사이에는 분명 깊은 유대감이 존재했다. 박지수는 덫을 설치한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문적인 밀렵꾼들이 사용하는 방식과는 달랐다. 마치 누군가 늑대들을 겁주고 쫓아내기 위해 대충 설치한 듯한 덫이었다. 박지수는 그들의 목적이 늑대들을 죽이는 것보다 늑대들이 민서의 집 주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이건 경고 같아요. 박지수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멈추라는 경고. 민서는 늑대들의 상처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피어올랐다. 부모님과 늑대들을 위해, 그리고 이 숲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어린 소녀의 어깨에 놓인 짐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늑대들의 부상과 박지수의 경고는 민서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민서는 부모님의 일기장과 박지수가 발견한 노트, 그리고 숲속에서 찍힌 수상한 남자들의 영상을 보며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대화, 즉 아버지가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라고 말했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들이 바로 한화건설의 김동욱 사장이었다는 것을 민서는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다. 부모님이 남긴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터였다. 민서는 호두에게 기대어 앉아 속삭였다. 호두야, 우리가 찾아야 해. 부모님이 남기신 진실을. 호두는 민서의 말을 이해하는 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부모님의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책장 뒤편, 침대 밑, 심지어 낡은 벽난로 속까지. 그러다 문득 민서의 시선이 부모님의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했다. 서랍장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민서는 어릴 적 부모님이 어떤 물건을 숨길 때마다 늘 그 서랍장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랍장 밑바닥을 더듬자 작은 나무 조각이 손에 닿았다. 그것을 들어 올리자 서랍장 밑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비밀 공간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서류들은 모두 암호화된 파일명으로 되어 있었고 내용은 알아볼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USB는 달랐다. USB에는 최종 보고서라는 간단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리고 김동욱 사장이 그토록 없애려 했던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서는 USB를 들고 박지수에게 달려갔다. 박지수는 USB를 민서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한화건설의 불법 폐기물 매립 및 환경오염 실태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은 열려 있었다. 파일을 클릭하자 수많은 사진과 데이터, 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화건설은 숲 깊은 곳에 불법적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숲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늑대들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이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었고 늑대 무리는 그 폐기물 매립지 주변에 자신들의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예요. 민서야, 이 보고서만 있으면 한화건설의 모든 죄를 밝혀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리려다가 박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부모님의 죽음이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와 박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민서의 집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 중에는 어제 민서의 집을 찾아왔던 남자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중장비가 끌려오고 있었다. 김동욱 사장이에요. 그들이 왔어요.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박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이 USB를 숨겨야 해요. 그들이 이걸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순간 숲속에서 늑대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들은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일제히 숲속에서 뛰쳐나왔다.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민서의 집 주변을 감싸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늑대들은 검은 정장 남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빛나는 눈은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번쩍였다. 김동욱 사장은 늑대들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차갑게 웃었다. 하찮은 짐승들이 감히 내 앞을 막아서다니 전부 쓸어버려. 그의 명령에 따라 검은 정장 남자들은 늑대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늑대들을 위협하기 위해 몽둥이를 휘두르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늑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늑대들은 놀라운 협동심을 발휘하며 남자들에게 맞섰다. 그들은 남자들의 다리를 물거나 넘어뜨려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민서는 이 모든 광경을 창밖에서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늑대들은 민서와 박지수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호두도 늑대들과 합세하여 남자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호두는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남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박지수는 민서의 손에 USB를 쥐어주며 말했다. 민서야, 이 USB를 가지고 도망쳐야 해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언니는요, 늑대들은요. 민서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늑대들과 함께 이들을 막을 거예요. 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박지수는 민서의 등을 떠밀었다. 민서는 망설였다. 박지수와 늑대들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이 USB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자 숲과 늑대들의 미래를 결정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훔치고 결심했다. 그녀는 호두를 한번 바라보았다. 호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는 집 뒤편에 작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늑대들이 만들어 놓은 빈틈을 통해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녀의 뒤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남자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서는 숲속을 무작정 달렸다.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했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USB를 안전한 곳에 전달해야 한다. 숲속을 달리던 민서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늑대들은 여전히 민서의 집 주변에서 싸우고 있었다. 늑대들은 점점 지쳐가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늑대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고 있었다. 민서는 숲속에서 박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민서야, 계속 달려 뒤돌아보지 마. 민서는 다시 앞을 보고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민서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때 민서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것은 숲속에 있는 작은 사당이었다. 민서는 그곳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자주 왔던 곳임을 기억했다. 민서는 사당 안으로 몸을 숨겼다. 사당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사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군가 사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자 검은 정장 남자 한 명이 사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민서를 찾고 있는 듯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민서는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남자가 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민서는 더욱 몸을 웅크렸다. 남자는 사당 안을 둘러보더니 이내 민서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민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남자의 발밑에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민서의 부모님이 즐겨 쓰던 편지지였다. 민서는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종이 조각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곳에 답이 있다. 숲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 순간 사당 밖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들은 남자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남자는 놀라서 늑대들을 피해 도망쳤다. 늑대들은 남자를 쫓아 숲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안도감에 주저앉았다. 늑대들이 그녀를 다시 한번 구해준 것이다. 민서는 종이 조각에 쓰인 글귀를 다시 한번 읽었다. 이곳에 답이 있다. 숲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당 안에는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들은 숲의 풍경과 늑대들을 묘사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림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러다 문득 한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림 속 나무 뒤편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 민서는 그 균열을 만져보았다. 균열 뒤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민서는 그곳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USB를 발견했다. 이 USB는 민서가 가지고 있던 USB와는 달랐다. 이것은 훨씬 더 오래된 USB였다. 민서는 USB를 들고 사당 밖으로 나왔다. 늑대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숲은 여전히 민서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민서는 2개의 USB를 손에 쥐었다. 이 2개의 USB가 부모님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 터였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숲의 늑대들이 그녀와 함께였다. 숲은 밤새도록 신음했고 어둠은 민서의 작은 집을 더욱 깊은 그림자 속에 가두었다. 늑대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김동욱의 집착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민서의 집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채 중장비를 동원하여 집을 향해 진격했다. 거대한 불도저가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내며 굉금을 내자 민서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늑대들이 아무리 강해도 기계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터였다. 박지수는 민서의 옆에 서서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불도저를 응시했다. 민서야, 어서 도망쳐야 해. 저들은 단순히 USB를 찾는 게 아니야. 너를 없애려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언니? 늑대들을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신 이 증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어요. 민서는 2개의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모든 진실과 숲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호두는 늑대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김동욱의 부하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늑대들은 맹렬하게 달려들어 남자들을 물고 핥히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정의 충격기와 최루액을 사용하는 남자들의 공격에 점차 힘을 잃어갔다. 몇몇 늑대들은 이미 쓰러져 있었다.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늑대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그때 김동욱이 민서의 집 현관문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하고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가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 그 USB만 내놓으면 너희 목숨은 살려주지. 민서는 문을 굳게 잡았다. 절대 안 돼요. 부모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예요. 당신 같은 악당에게 빼앗길 수 없어요. 민서의 작은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가 뿜어져 나왔다. 김동욱은 코웃음 쳤다. 겨우 10살짜리 어린애가 뭘 안다고.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그는 불도저를 향해 손짓했다. 불도저는 민서의 집을 향해 더욱 빠르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굉음이 민서의 귓가를 울렸다. 그 순간
박지수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깐만요. 김동욱 사장, 제가 증거를 넘겨줄게요. 대신 이 아이와 늑대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박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USB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민서가 사당에서 발견한 오래된 USB였다. 박지수는 다른 USB를 민서에게 넘겨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네가 가지고 도망쳐야 해. 김동욱의 눈빛이 변했다. 현명한 선택이군. 어서 가져와라. 박지수는 USB를 들고 김동욱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김동욱이 아닌 민서를 향해 있었다. 민서야. 도망쳐. 이건 기회야. 민서는 박지수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박지수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눈물을 훔치고 결심했다. 이 USB를 안전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것만이 박지수와 늑대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었다. 민서는 뒤를 돌아 숲속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밑에서는 늑대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늑대들은 민서가 도망치는 것을 확인하자 김동욱의 부하들에게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민서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는 듯 했다. 호두는 민서의 뒤를 따르려는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다. 김동욱은 박지수가 내민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어. 김동욱은 분노의 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박지수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감히 나를 속여. 그때 박지수가 숨겨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김동욱의 얼굴에 뿌렸다. 김동욱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박지수는 재빨리 김동욱의 손에서 USB를 빼앗아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동욱의 부하들은 이미 그녀를 쫓고 있었다. 민서는 숲속을 무작정 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과 늑대들의 모습, 그리고 박지수의 희생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히고 숲과 늑대들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였다. 민서는 숲속을 달리다 문득 발 아래 걸리는 것을 느꼈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부모님이 쓰시던 낡은 라디오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민서는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민서는 녹음기를 켰다. 녹음기에서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님은 숲의 아름다움과 늑대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속삭였다. 민서야, 숲의 목소리를 들어. 늑대들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민서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그것은 숲속에 있는 작은 가을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자주 물놀이를 하던 곳이었다. 민서는 가을가로 다가가 주저앉았다. 가을 물은 차가웠지만 민서의 뜨거운 심장을 식혀주었다. 민서는 자신이 가진 2개의 USB와 부모님의 녹음기를 보았다. 그때 가을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민서의 뒤를 쫓아온 것이었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을개는 낡은 통나무가 하나 있었다. 민서는 통나무를 들어올렸다. 통나무 밑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민서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김동욱의 부하들이 가을을 건너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저기 있다 잡아. 남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서는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돌멩이를 있는 힘껏 남자들에게 던졌다. 돌멩이는 남자들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민서는 돌멩이를 계속해서 던졌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왔다. 남자들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숲속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들은 민서의 주변으로 달려와 남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박지수도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늑대들과 함께 민서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USB가 들려 있었다. 민서야, 잘했어. 이젠 우리가 싸울 차례야. 박지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늑대들은 민서와 박지수를 감싸며 남자들에게 맞섰다. 늑대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남자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늑대들은 점차 지쳐갔고 몇몇 늑대들은 다시 쓰러졌다. 민서는 늑대들의 고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민서는 문득 부모님의 녹음기에서 들려왔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숲의 목소리를 들어 민서는 귀를 기울였다. 숲은 바람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민서는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민서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결연해졌다. 민서는 손에 든 USB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죄를 밝힐 증거예요. 당신들은 이 숲을, 그리고 늑대들을 파괴할 수 없어요. 김동욱의 부하들은 민서의 외침에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민서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때 숲속에서 더욱 크고 강렬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늑대들의 우두머리, 가장 크고 강인한 늑대의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소리에 늑대들은 다시금 힘을 얻은 듯 맹렬하게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민서는 호두에게 속삭였다. 호두야, 도와줘. 호두는 민서의 말에 화답하듯 남자들에게 더욱 맹렬히 달려들었다. 호두와 늑대들은 남자들을 숲속으로 깊이 유인했다. 민서는 박지수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도망쳐야 해요.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서야. 가자. 민서와 박지수는 늑대들이 만들어 놓은 틈을 통해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남자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숲은 이제 민서에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숲은 민서의 친구이자 보호자,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민서의 여정을 이끌어주는 안내자였다. 밤은 깊었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서와 박지수는 숲속을 정신없이 달렸다. 뒤에서는 김동욱의 부하들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었고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다. 숲은 민서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돌부리에 채여 쓰러지기를 반복했지만 민서는 손에 쥔 USB를 놓지 않았다. 그것은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자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유일한 희망이었다. 언니,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민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박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읍내로 가야 해. 그곳에 경찰서가 있어. 이 증거를 제출해야 해. 그들은 밤새도록 숲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민서의 발은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오직 김동욱에게 진실을 밝히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박지수는 지친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조금만 더 힘내. 민서야, 거의 다 왔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침내 숲을 벗어나 읍내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에 들어섰다. 희미한 여명 아래 읍내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민서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이제 다 왔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김동욱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민서와 박지수를 쫓아왔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서와 박지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민서야, 네가 먼저 가. 내가 시간을 벌게. 박지수는 민서를 밀어붙였다. 안 돼요. 언니 혼자 둘 수 없어요. 민서는 박지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때 박지수는 주변에 버려져 있던 낡은 트럭을 발견했다. 저 트럭이야. 어서. 박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고 트럭을 향해 달렸다. 다행히 트럭의 문은 열려 있었다. 박지수는 시동을 걸었지만 트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젠장 시동이 안 걸려 박지수는 좌절했다. 김동욱의 부하들은 이미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들은 트럭을 에워쌌고 한 남자가 트럭의 문을 열려 했다.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호두였다. 호두는 늑대들과 함께 숲에서 뛰쳐나왔다. 늑대들은 김동욱의 부하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들은 남자들을 물고 핥히며 트럭 주변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늑대들은 밤새도록 싸웠지만 여전히 힘이 넘치는 듯했다. 그들은 민서와 박지수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는 듯했다. 늑대들의 희생 덕분에 박지수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 수 있었다. 이번에는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지수는 엑셀을 밟아 트럭을 빠르게 몰았다. 김동욱의 부하들은 늑대들에게 발이 묶여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다. 민서는 뒤를 돌아보았다. 늑대들은 여전히 김동욱의 부하들과 싸우고 있었다. 호두는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늑대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고 있었다. 트럭은 읍내를 향해 빠르게 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박지수는 트럭을 멈추고 민서와 함께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경찰서 안은 한산했다. 당직 경찰관 한 명이 졸고 있었다. 박지수는 다급하게 그를 깨웠다. 경찰관님, 급해요. 저희가 아주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한화건설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살인에 대한 증거예요. 박지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경찰관은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서는 손에 쥔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걸 밝히려다가 죽었어요. 경찰관은 민서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박지수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USB를 건네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보고서 내용과 사진들을 본 경찰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상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곧이어 강력계 형사들이 경찰서로 달려왔다. 그들은 민서와 박지수의 진술을 들었고 USB에 담긴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한화건설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환경오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민서 부모님의 살인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언론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국민이 경악했다.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리와 어린 소녀의 용기 있는 고발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김동욱 사장은 즉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공범들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민서는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고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은 한결 가벼워졌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숲과 늑대들을 보호했다는 사실에 민서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박지수는 민서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민서는 고개를 들어 읍내를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처럼 민서의 삶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찾아냈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냈다. 그때 민서는 숲 쪽을 바라보았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민서는 숲속에서 늑대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늑대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숲속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민서는 호두가 걱정되었다. 호두는 늑대들과 함께 싸웠고 혹시라도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민서와 박지수는 숲으로 돌아갔다. 민서의 집은 여전히 늑대들의 흔적과 김동욱 부하들의 난장판으로 어지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었다. 민서는 호두를 찾기 위해 집 주변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호두였다. 호두는 집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민서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호두야. 민서는 호두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호두는 민서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다. 민서는 호두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호두야, 이제 다 괜찮아. 늑대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숲속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민서는 늑대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수호천사였다. 늑대들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민서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민서는 박지수의 보살핌 속에서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박지수는 민서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숲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고 늑대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민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박지수라는 가족과 늑대들이라는 소중한 친구들이 생겼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과 같았다. 민서의 집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복구되었고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김동욱 사장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한화건설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정의는 승리했고 민서의 부모님의 억울함도 풀렸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다. 박지수는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었고 민서는 박지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지수는 민서에게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민서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숲속을 산책하며 민서의 마음을 위로했다. 민서는 다시 학교에 다녔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지만 박지수의 도움으로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민서는 부모님의 죽음과 늑대들과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강인해졌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민서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했다. 호두는 민서의 가장 든든한 친구였다. 그는 언제나 민서의 곁을 지켰고 민서가 슬퍼할 때면 그의 큰 머리를 민서의 무릎에 기대어 위로했다. 호두는 이제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가족이자 숲과 민서를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였다. 호두는 가끔 숲을 향해 길게 울부짖곤 했다. 민서는 호두의 울음소리에서 늑대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늑대들은 민서의 삶에 큰 흔적을 남겼고 그들은 여전히 민서의 숲속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서와 박지수는 늑대들의 은신처가 있던 숲속 깊은 곳으로 산책을 나섰다. 그곳은 이제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낡은 오두막은 철거되었고 폐기물 매립지는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숲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작은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늑대들이 덫에 걸려 상처 입었던 자리를 찾았다. 그곳에는 늑대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그곳에서 늑대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민서는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민서는 늑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민서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숲은 너의 집이야. 민서는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숲과 늑대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민서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 즉 숲과 늑대들을 보호하는 일은 민서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민서는 박지수와 함께 환경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썼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숲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세월이 흘러 민서는 어느덧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숲속 작은 집에서 박지수와 호두와 함께 살고 있었다. 민서는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했고 숲과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 어느 날 민서는 숲속에서 연구를 하던 중 늑대들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민서는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늑대 무리가 한가롭게 풀밭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민서를 보자 멈칫했지만 이내 경계심을 풀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늑대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늑대들 중 한 마리가 민서에게 다가와 민서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어릴 적 민서를 지켜주었던 그 늑대였다. 늑대는 민서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민서는 늑대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지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늑대들과 함께 숲속을 걸었다. 늑대들은 민서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듯 걸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숲이라는 거대한 가족과 늑대들이라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다.
민서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그 비극을 통해 성장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고 숲과 늑대들을 보호하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숲은 민서에게 언제나 따뜻한 집이자 피난처였다. 그리고 늑대들은 민서의 영원한 수호천사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숲 위로 쏟아져 내리는 밤. 민서는 호두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숲은 고요했고 늑대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것은 민서에게 보내는 숲의 속삭임이자 영원한 평화의 메시지였다.